새벽 5시 하늘이 아직 회색빛을 머금고 있을 때 골목은 잠든 도시의 숨결을 조용히 품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시계 수리점 셔터를 반쯤 올린 채 하루의 첫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인 공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검은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윤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마리 고양이가 반짝이는 무언가를 입에 문 채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반짝임은 잠시 윤호의 시선을 붙잡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고양이 목에 달린 작은 방울이 링하고 울리며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윤호는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맺혀 있었고 벽돌 사이사이에 물기가 반짝였습니다. 쓰레기 봉투 옆에서 작은 금속의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본 순간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봉투 틈에 낀 작은 반지가 보였습니다. 집게를 꺼내 조심스레 꺼내들자 반지 안쪽에 희미한 각인이 보였습니다. M 1979.10. 윤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오래된 금속의 표면에는 진흙과 흠집이 엉켜 있었고 긁힌 자국이 최근의 흔적임을 알렸습니다. 그는 손바닥 위에 반지를 조심스레 돌려보며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그냥 장식품은 아닌데. 윤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반지를 비닐 조각에 싸서 품속에 넣었습니다. 골목 맞은편에서 셔터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식집의 미연이 새벽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환풍기를 켜자 따뜻한 공기가 골목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윤호는 무심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득 어제 들었던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가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가 들은 그 누군가가 바로 미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분식집은 늘 손님이 많았고 그녀는 언제나 단정한 손끝으로 김밥을 말았죠. 그 손에서 이런 반지가 떨어졌을까 윤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게 문 앞까지 걸어가 반지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곧 주머니로 다시 넣었습니다. 확신 없는 전달은 실례일 것 같았습니다. 윤호는 대신 반지의 표면을 유리창 너머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가느다란 홈이 외곽을 따라 파여 있었고 마치 다른 반지와 맞물릴 수 있는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오래된 습관처럼 메모를 꺼내 들었습니다. 새벽 5시 7분 시계 수리점 앞 골목 하수구 인근에서 발견. 각인 M 1979.10.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그의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윤호는 시계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바늘이 5분을 가리켰고 그는 다시 골목 끝을 향했습니다. 고양이의 방울소리가 여전히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살짝 열린 하수구 틈에서 찬바람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반지를 조심스레 비닐봉투에 넣어 재봉틀 옆 작은 병 속에 보관했습니다. 그 속에는 이미 수리하다 남은 나사, 낡은 시계 바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호는 병을 닫으며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눈빛은 낡은 금속 위에 머물렀고 골목 끝에서는 다시 한번 고양이의 방울이 울렸습니다. 이부 고양이의 길을 따라 윤호는 고양이의 방울 소리를 기억했습니다. 그 소리는 골목을 한 바퀴 돌아 옥상 쪽으로 사라졌죠. 그는 가게 문을 잠그고 작은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비상계단의 철제 난간은 밤새 이슬을 머금고 있었고 발걸음마다 냉기가 전해졌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바람이 밀려왔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빛은 희미했지만 물바지 근처에 남은 작은 발자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호는 무릎을 꿇고 그 자국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물방울 자국이 이어진 끝에는 낡은 편지 봉투 귀퉁이가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젖은 종이 위에는 번진 잉크 자국만 남아 있었죠. 이건 고양이가 물고 온 게 아니고 묻은 것 같네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에는 유리 조각, 작은 단추, 오래된 열쇠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호는 본능적으로 이건 그냥 흩어진 쓰레기가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텃밭을 가꾸던 옥상 주민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놈이 반짝이는 거면 무조건 물어가요. 흙에 파묻기도 하고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혹시 묻은 자리를 기억하시나요? 저쪽 모서리예요. 며칠 전에도 파헤쳐놨죠. 그는 삽 대신 작은 숟가락을 빌려 흙을 살살 걷었습니다. 유리구슬 하나, 낡은 단추, 그리고 녹슨 열쇠 한 개가 나왔습니다. 윤호는 이들을 각각 지퍼백에 담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지도에 핀을 찍어 기록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살구, 너 도대체 뭘 모으는 거니?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멀리서 고양이가 옥상 난간 위로 몸을 숙이고 그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윤호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골목 어딘가에서 방울소리가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삼부 분식집의 증언. 그날 오후 윤호는 분식집 문턱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기름 냄새와 김밥 단내가 공중에 떠돌고 전면 유리창엔 오늘의 메뉴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연은 손님에게 국수를 내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윤호 씨. 아침 일찍부터 어디 다니셨어요? 그냥 산책 겸 잃어버린 물건을 하나 주어서요. 그는 주머니 속 비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연은 잠시 손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반지 못 보셨어요? 어제 장 보던 중에 잃어버렸거든요. 윤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혹시 안쪽에 각인이 있나요? M 숫자와 함께요.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M 1979.10 제 남편과 약혼하던 해예요. 그녀는 지갑을 꺼내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시절의 두 사람, 손가락에는 같은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반지를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이게 그 반지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연은 놀란 눈으로 반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지는 한 쌍이었어요. 나머지 하나는 오래전에 잃어버렸죠. 윤호는 결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남은 하나를 찾아보죠. 살구가 아직 뭔가를 숨겨놨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놀란 듯 웃었습니다. 살구요? 그 도둑고양이요? 네, 그 녀석이 이 골목의 제일 좋은 탐정입니다. 두 사람의 눈에 짧은 빛이 스쳤습니다. 사부하수구의 반짝임. 이튿날 윤호는 공구 가방과 손전등 그리고 작은 자석봉을 챙겼습니다. 준서가 드론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할아버지, 하수구 밑에 뭐가 있어요? 어제 드론 카메라로 봤어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은 그 녀석의 보물창고를 털어볼까? 두 사람은 하수구 덮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진흙 냄새가 코를 찔렀고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자석봉 끝에 목과 동전이 달라붙었지만 윤호의 손이 멈춘 순간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거기요. 준서가 외쳤습니다. 윤호는 긴 집게로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얇은 금빛 링이 있었습니다. 반지의 안쪽에는 희미한 각인이 보였습니다. M 1979.10. 윤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 짝이네요. 그는 반지를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두 개의 반지는 서로 맞물리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약간 휘어져 완벽히 맞지는 않았습니다. 윤호는 손끝으로 그 틈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결국 만나게 되네요. 그는 두 반지를 1000조각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안쪽에서 젖은 봉투 조각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돌려주지 못한 번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윤호는 손전등을 끄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부 잃어버린 해의 기록. 윤호의 공방은 오래된 시계의 째깍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반지를 조심스럽게 프레싱 도구 위에 올렸습니다. 살짝만 더 눌러야겠어요. 조정 레버를 내리자 금속이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루페로 표면을 살펴봤습니다. 각인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두 반지가 정확히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미연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사진이에요. 서점 앞에서 찍은 거예요. 윤호는 사진 속 배경을 보았습니다. 서점 간판 아래 날짜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그날 저는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윤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반지의 홈은 두 개가 맞물려야 완성되네요. 그래서 그땐 반쪽짜리 약속이었어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오래된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호는 두 반지를 맞물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완성됐네요. 시간이 이렇게 돌려주네요. 공방 안의 시계들은 동시에 째깍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대화를 대신하는 듯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6부 두 번째 발견. 비가 그친 아침, 윤호는 다시 하수구로 향했습니다. 준서가 내시경 카메라를 들고 그를 따라왔습니다. 어제 못 본 게 더 있어요. 빛나는 게 살짝 보여요. 윤호는 조심스레 덮개를 열었습니다. 젖은 봉투 조각을 꺼내 펼치자 메모지 한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잉크는 번져 있었지만 돌려주지 못한 약속이라는 문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윤호는 말없이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돌려주지 못한 약속이라. 그는 봉투를 필름에 끼워 조심스럽게 밀봉했습니다. 그 옆에서는 준서가 흙 속에서 또 다른 작은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거랑 똑같아요. 윤호가 두 열쇠를 맞춰보자 정확히 물렸습니다. 이건 사물함 열쇠일지도 모르겠네요. 관리소에서 확인하자 수년째 미회수 상태인 사물함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두 장과 오래된 서점 영수증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1979년 10월. 윤호는 모든 것을 봉투에 넣어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7부 반지의 귀환. 밤이 찾아오고 분식집 불빛이 골목을 비추었습니다. 윤호는 펠트 케이스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미연은 하루의 마지막 손님을 보내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돌려드릴 수 있겠네요. 그는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지 두 개와 편지 복제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연은 손을 떨며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빛이 닿자 두 개의 반지가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정말 돌아왔네요.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윤호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방향을 잃지 않나 봐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식집 불빛이 반사되어 금빛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살구의 방울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길지 않았지만 충분히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팔부 반지의 이야기. 다음 날 아침 분식집 계산대 옆에는 두 반지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죠. 약속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손님들은 계산을 하며 사진을 한 번쯤 바라봤습니다. 윤호는 시계 수리점 앞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도둑고양이가 물건을 물고 다닐 수 있으니 문 앞 보관에 주의 바랍니다. 그 글씨 아래엔 살구의 작은 발자국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준서는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편집해 노트북에 저장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추억이에요. 그는 웃으며 윤호에게 파일을 건넸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감았습니다. 이젠 확인 안 해도 되겠죠.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추었고 어디선가 고양이 방울이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새하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